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0 학년 면접 특강 실전편 두 번째 방송이에요. 실전편 첫 번째 방송 때는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서류 신뢰도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뭐 동아리나 진로활동, 생활기록부에 이제 써져 있는 내용들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서류 신뢰도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면접장 가서 큰 무리가 없는지 설명했다라면, 오늘은요 세부 능력이랑 자기소개서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부 능력 같은 경우는 좀 준비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 학년 면접 특강 실전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세부 능력 특기사항인데요. 세부 능력은요, 보세요. 면접장 갔을 때 세부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세부 능력 같은 경우는 둘로 나눠진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설명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부 능력에서 뭐가 중요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보세요. 세부 능력이라는 건 학교 선생님이, 학교 쌤이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써주신 그 능력이나 아니면 어떠한 결과에 대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진짜 선생님이 말한 게 맞는 건지, 우리 아이가 그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부 능력 특기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을 통한 나의 어떤 이런 능력보다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 갖고 지금부터 한 학생의 세부 능력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보면 과학에 소질을 흥미가 있고요. 수업 시간에 늘 집중력이 높대요. 하여튼 뭐 이런 건 패스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한다니까.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주와 빅뱅 우주론. 야, 내가 이거 참 우주와 빅뱅의 우주론에 대한 이해가 깊대요. 자, 이해가 깊어서 빅뱅 우주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만화로 만들어 갖고 쉽게 스토리를 구성해서 친구들한테 보여줬대요. 대박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빅뱅 우주론이라는 이 이론에 대한 개념을 우리 아이는 잘 알고 있겠네요. 그러면 면접장에서 물어보겠죠.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내가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보다 빅뱅 우주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두 번째, 그 빅뱅 우주론에 나와 있는 어떠한 과정을 8컷 만화로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었대요. 그러면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이 빅뱅 우주론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끔 구성했는지 설명해 볼래? 그러면 여기는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내가 이 만화컷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쉽게 이해를 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걸 설명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개요를 짤 때 설명을 할 건지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이런 사실 여부를 보여줄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빅뱅 우주론이 뭔지,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쉽게 스토리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거를 갈채를 보내줬대요. 친구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는 건 어떻게 아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쉽게 스토리를 구성한 어떤 과정과 이야기가 있어야겠네요. 그 특징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또한 신재생에너지. 자, 신재생에너지 관련 포스터를 정성껏 제작해서 친구들에게 작동 원리 첫 번째 물어볼 게 있네요. 신재생 원리 중에 네가 관심 있어 하는 태양열이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작동의 원리나 이론적 개념들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요. 장점과 단점. 됐네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장단점을 얘기했을 때 우리 학생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장점이나 단점 중에 어느 이런 정의를 더 좋아하는지, 그러면 만약에 저는 장점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가십니까? 또한 친구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후에 또 자료를 찾아가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건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자기가 몰랐던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식은 솔직히 좀 높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지금 세부 능력에서 뽑아낼 수 있는 질문지들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아이가 이 무선 스피커를 만드는데요.
페레데이의 법칙과 앙페르 법칙의 깊이 이해를 했대요. 설명해 볼래? 이해 가십니까? 이거는 설명이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배운 거고 깊이 이해를 했다는 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다라고 학교 선생님이 평가를 했다라면 이런 평가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선발한 거잖아요. 와, 우리 아이는 이런 것까지 알아 라는 전제 조건 하에 선발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대학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는 거다? 우리 아이가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부 능력이에요. 이게 이제 과학에서 뽑아낸 건데 보통 세부 능력은 다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한 학년이 끝날 때마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면 되게 편하지 않을까요? 세부 능력을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났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써줬잖아요. 그걸 한번 다 읽어보는 거죠. 다 읽어보면서 내가 아는 거와 모르는 거를 구분하고 모르는 건 좀 찾아가면서 정리를 좀 해놓고 아는 것도 내가 아는 한에서 좀 정리를 해놓는다면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 또 따로 찾거나 이럴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년 넘어가는 데 있어서 따로따로 조금씩 챙기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세부 능력을 보는 거고요. 다른 과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입니다.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써주는 방식은 비슷비슷한데요. 차분하고 조용하대요. 네, 그래서 이런 텍스트 해석을 꼼꼼하게 잘하는 학생이고요. 모든 활동에서 친구들을 격려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또한 국어부장을 하셨대요. 그죠? 국어부장이니까 너 부장활동하면서 좀 어려운 점 없었니? 국어부장하면서 어려운 점 있었으면 한번 말해볼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국어국문과 간다라면. 하지만 이 친구는 간호학과 갔던 친구로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프로젝트 수업, 토론 수업의 모두문을 이끌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자, 토론을 통해 갖고요. 우리 아이가 프로젝트 수업을 토론 수업으로 했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토론 방식인지 한번 설명해 볼래?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친구들과 토론 수업의 모두문을 이끌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건 어떤 프로젝트를 토론을 통해서 만들었다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생활윤리학 교과 통합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보세요. 지금부터 이 뒷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보건의료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과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 서비스에 제공을 했대요. 자, 보세요. 보건의료에 관련이 있어요. 왜? 이 친구가 간호학과를 갈 거기 때문에 친구들과 모든 구성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건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볼래?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왜 그러냐면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이랑 붙여서 했다라는 건 어떠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조사하고 무엇인가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겠죠.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물어볼 건 이 뒤에 더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했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징은 어떻고 사회적 기업을 왜 조사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뒤에 나와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목적을 갖고 우선적으로 어떠한 기업인지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나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의 뭐 장단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또한 인터뷰 당일 사회적 기업의 착오로 인터뷰가 무산될 뻔했는데 해결을 해냈대요. 이거를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했는지 혹시 이거 연구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니? 어려운 점 있었으면 그거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말해볼래? 자,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십니까? 모든 면접의 준비는 어떠한 동기가 있다라면 동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과정을 했을 거고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배움이 있으면 이거를 단계별로 해서 개요를 짜면 되는데 말을 좀 길게 하거나 내 패턴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과정 안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어려움에 대한 극복을 했던 이런 사례들을 말해주면 훨씬 길게 우리 패턴대로 가져올 수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세부 능력이 됐건 이 서류 신뢰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고 만일 이걸 가지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를 조사했던 어떤 동기 같은 경우 외국인 뭐 노동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나 우리나라가 사회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지금 미치는 어떠한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서비스 이런 사회 환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작하였으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2차 문헌 자료를 기본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파악하고 궁금하거나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만났대잖아요. 참여관찰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고 방문함으로써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몰랐던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방문했을 때 스케줄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착오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노력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더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게 결국은 우리 아이가 어떠한 스토리를 구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나 이런 뭐 세부 능력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거에 대한 학교에서 배운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지식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어떠한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과정을 했다라면 그건 과정 중심적인 스토리가 구성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세부 능력이고요. 또 하나 자기소개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친구들 합격한 아이들의 자기소개서인데 볼게요. 2학년 때 쌤메스라는 수학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멘토 멘티를 했대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어떤 멘토가 정말 좋은 멘토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멘토 멘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좋은 멘토는 무엇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멘토 활동은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동아리부원과 각자 단원을 하나씩 정해서 기본부터 학습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던 등비급수에 대해서 선택을 했대요.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요. 자,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요. 그 문제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일주일에 한번 자율동아리 시간에 모여가지고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뭘 했냐면 이 친구가 공개하는 토론 방식을 사용했대요. 공개 형식의 토론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하는 거고 또 하나 토론을 통해서 어려워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을 해서 해결했다는데 토론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접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우리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 좀 거시적인 문장을 통한 어떤 좀 추상적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배울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결국은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이런 학습 방법을 공유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학습 능률이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토론 형식의 수업이 되게 좋은 이런 결과를 얻었고요.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반복했답니다. 이런 문제 해결 과정을 반복했다는 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토론 방식을 사용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잘 하고 가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과정을 보여줬다면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 공개적 토론을 하다 보면 친구들과 어떤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협력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의 어떤 공식적인 부분을 풀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해결을 하는 어떤 과정도 있을 거고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개요를 짜고 그걸 가지고 면접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리 서류 신뢰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좀 있으면 가천대학교랑 숭실대, 동국대 이제 발표가 날 텐데 가천대는 발표 났고요. 오늘, 내일 서울여대 1차 발표 나겠네요. 그것처럼 학교가 발표가 나서 지금 이제 진행이 돼요. 국민대학교도 진행이 됐고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원도 토론 빼고 이런 기출문제 빼고 서류를 가진 면접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 조사를 해봤을 때 결국은 다 서류 신뢰도 안 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 학과를 지원하는 큰 동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는 거죠. 결국은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류 신뢰도 부분을 잘 준비하는 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아이가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토론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볼래?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개하고 토론하였는데 어떤 토론을 통해서 했는지 그 토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해 볼래?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니?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학업에 대한 방향을 잡고 했거나 아니면 그 학업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했던 부분들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좀 특징적인 거예요. 토론을 통해서 어떤 수업의 방식을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문제를 풀이한다는 건 솔직히 우리 학생만의 어떤 특별한 사항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진짜 얼마나 심층적이고 이렇게 깊이 있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음 자소서는 독서활동에 대해서 헬렌 켈러 자서전과 나이팅게일의 간호론. 자, 헬렌 켈러라는 간호사네요. 자서전과 나이팅게일의 간호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호학과 하는 친구였거든요. 이런 책을 읽었다라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왜 그 책을 읽게 되었는지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또 하나 이런 걸 말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책의 내용 정도는 요약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책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박애정신을 얻을 수 있었대요. 그럼 물어보지 않을까요? 저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박애정신을 이제 느끼고 배웠다라는데 책에 어떤 내용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써져 있지 않는다라면 그 책을 그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뭐야? 그 책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가장 크게 배운 건 뭐니? 이런 내용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이 무엇일까? 정신병이 쉽게 노출되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정신병이나 정신질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정신병과 스트레스에 관한 책들을 받고 대부분 의학에 관련된 전문 용어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책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학급 아이들과 이런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편히 읽을 수 있는 정신병에 관련된 글을 써보자. 그러니까 어렵게 써진 책을 한번 해석해서 그걸 쉽게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보자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현대인의 정신건강이 위험합니다라는 어떠한 저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데 정신병의 원인과 종류라는 제목으로 했대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신병의 원인과 종류라는데 그러면 정신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종류 중에 우리 학생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밑에 보면 어려운 의학 용어를 쉽게 풀었대요. 그러면 물어보겠죠. 우리 학생 이 어려운 의학 용어 중에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볼래요? 혹시 의학 용어를 해석하는 과정은 어땠나요? 혹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건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정신병의 원인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사례를 들었다라는 건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떤 사례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래요?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 중심적인 스토리를 연결하다 보니까 안에 과정이 되게 많이 빠진 자소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하기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죠. 이렇게 쓰게 되면. 네, 못 썼다라는 건 아니고요.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선생님 조언을 얻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례 중에 하나니까 저런 부분들을 반드시 집어넣어야겠네요. 제가 뭐 의학 용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학적 사전을 찾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문장이나 제가 잘 모르겠으면 학교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일들 이렇게 써놨으니까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풍부한 지식을 얻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자기소개서의 어떤 설명 중심적인 스토리를 연결했다면 이 안에 구체적인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자세히 보시면은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 게 있고 설명으로서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설명과 과정을 어떻게 개요를 짤 건지를 잘 구성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게 결국은 생활기록부 이제 저희가 실전편 1이랑 2랑 다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아이가 진짜 그런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주체적으로 했는지 또한 그 활동에 우리 아이가 어떤 역할에 얼마큼 이제 깊이 있는 것을 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실 여부를 좀 파악하는 게 이 면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서류 신뢰도는 말 못하면 떨어집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어떤 좀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봤어요. 만일 이런 내용이 없었다 칠게요. 이 친구 생활기록부나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우리 간호학과 오는데 혹시 우리 학생 뭐 간호학과 와가지고 이런 활동하면서 이런 의학적인 법률 용어 같은 거 아는 거 있으면 하나 소개해 줄래? 근데 우리 아이가 몰라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그거 갖고 떨어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그런 거 연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또한 우리 아이가 모를 수도 있죠. 이해가십니까? 대신 생활기록부 안에 써져 있는 우리 아이가 어떠한 이해도가 높았거나 열정을 갖고 연구를 했다거나 어떠한 보고서가 형성되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과 되게 많은 활동을 했다라면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를 해야 된다. 또 하나, 우리 학생들 이런 자소서나 이런 거 읽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기록부 분석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가지고 뭔가를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허접해요. 그러지 말고 모르겠으면 뭘 하면 되냐면 조사하면 되죠. 인터넷 뒤지면 되지 않을까요? 좀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지식을 좀 다시 채워서 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면접을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개요를 짜면서 준비를 하면 네, 큰 문제 없이 면접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면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오늘 자기소개서 실전편 두 번째 방송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잠깐 쉬었다가 주제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주제 하나만 더 할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랑 예비고 어머님들이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수능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43개 대학교가 지정 과목 어떻게 할 건지 수능의 지정 과목을 어떻게 할 건지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면접 특강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